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마 하디라누스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디라누스 황제는 트라이누스 황제의 조카이며 후계자입니다. 광나는 노마 제국을 통합하고 공각이 만들었습니다. 하디라누스의 가문은 남부 스페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본토박이가 아니라 정착민의 후예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디라누스의 선조들은 그가 태어나기 약 250년 전에 이탈리아를 떠나 스페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디라누스 자신은 로마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별다른 스페인적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디라누스의 아버지는 약 85년에 죽었고 그 두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촌이로 나중에 황제가 된 트라이누스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디라누스의 제2척의 황실 그인 대장을 지낸 아킬리우스 아티아누스였습니다. 90년 하디라누스는 아마도 최초로 스페인을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탈리카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평생 동안 사냥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하디라누스는 이탈리카에서 생활에 애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그곳에 머물렀을 뿐이며 나중에 황제가 되어 스페인에 돌아왔을 때도 전혀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91년에 트라이누스가 집정관이었을 때 하디라누스는 로마 언론원의 전통적인 경력을 받기 시작하여 관례적인 일련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는 로마의 상계 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을 지냈습니다. 95년경에 동안 강변의 상모이시의 속주에서 디2 보충 군단에 복무하다가 이듬해 하모이시아의 마케도니카 제5군단을 옮겼습니다. 97년 말경에 하디라누스는 고령이 내려와 황제가 양자로 받아들여 후계자로서 삼은 트라이누스에게 보내는 축하 사절로 뽑혀 서쪽으로 관리하러 갔습니다. 트라이누스의 비보조였던 그는 로마 제국의 지배 집단에 속하게 되었으며 98년에 그의 매부인 율리우스 세르비아누스는 그가 트라이누스에게 네르바의 죽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지 못하게 방해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르비아누스는 끊임없이 하디라누스의 지위를 예보하였습니다. 트라이누스 황제를 배후에서 움직인 가장 유력한 정치가는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도록 계획을 꾸민 루키우스 니우스 수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디라누스는 수라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플루타니의 총애를 힘입어 하디라누스는 100년의 트라이누스의 증손녀인 비비아 사바나와 결혼하였으며 101년 하디라누스는 재무관이 되었습니다. 102년에 도나우 황단이 다키아에서 벌인 트라이누스의 첫 번째 전쟁에 황제를 후위하여 전가하였습니다. 105년에 하디라누스는 헌민관이 되었고 이례적으로 106년에 법무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승진 속도에 대지 못지않게 이례적인 점은 하디라누스가 황제의 함께 제2차 다키아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법무관으로 재직이 되는 사실입니다. 107년에는 당시 잠시 하판토니아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이어서 108년에 하디라누스는 누구나 선망하는 원동원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의 지위인 콘술지에 올랐습니다. 107년에 리키니아우스 소라가 세 번째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런 영예를 누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디라누스가 콘술이 된 직후 불분명 시기에 소라가 죽은 것은 그에게 전히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디라누스는 출신한 이후 거의 10년간 의견상으로는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같은 시기에 다른 유명한 로마 청년들도 비슷하게 정치를 겪었습니다. 소라가 죽은 이후 소라 플루티나 하디라누스에게 대립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트라이누스의 궁정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디라누스의 생에서 불분명한 죄로 있는 이 시기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112년에 아테네에서 집정관을 지냈으며 이 직책을 기념하는 비석이 디오니소스 극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그 직책을 맡은 것은 그의 제2격언을 책정짓는 그리스 에오 개항의 전조였으며 정치활동이 가로막힌 때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스 민족과 그들의 문화에 열정을 쏟아쓰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황제가 죽기 전에 다시 총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이누스의 제2말년에 파르티아 전쟁을 벌일 때 황제의 휘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117년에 트라이누스가 서방으로 떠났을 때 하드리아누스는 시리아에 남아 주력부대의 지휘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이누스가 자신을 양자로 맞이해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트라이누스가 노마를 가던 도중에 죽었습니다. 군대는 즉각 하드리아누스를 황제로 선포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년 과정을 봐 플로티나 쪽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민 듯한 혐의가 느껴지지만 진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실상 시리아 주둔군의 시위를 하드리아누스에게 위임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은 바로 트라이누스 자신이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언론에 자신의 양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군대의 선포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요청은 모두 수락됐습니다. 새 황제는 여유있게 이탈리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속주들이 지휘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불만 세력들이 그 귀환 전에 본고지에 결집하여 누군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고위 콘술직의 원돈 의원 4명이 직결 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새 체제의 출발과 더불어 벌어진 이런 이율 사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드리아누스는 그것이 자기 인사와 어긋나는 짓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아티아누스에게 비난을 돌렸으며 그와 비슷하게 다른 인기 없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종종 죽은 트라이누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118년 여름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에 상대했을 때 그의 진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정의 시해 조치와 검투사 경기, 국가에 대한 채무의 공식적인 질서 등을 통해 대중 인기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티아누스 교체되고 그의 동료 사람관이 술피쿠스 시밀리스도 해임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에게 공동함한 유명한 장군 마르키우스 스테오니우스의 후원자 스피큐스 클라우더스로 새로운 사령관에 앉혔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신하들에게 총기를 베풀 때 변덕스러운 거나 철저하게 타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 황제는 3년간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121년 그는 동서를 망라한 제국의 선방길에 올라 부대를 시찰하고 변방의 방위 대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는 갈리아와 게리마니아로 갔다가 이어서 122년에 브리타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타라코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로케에서 일어난 봉기 대응을 할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그는 동방으로 나아가 육로로 발칸 반도를 통과한 뒤 에게 해안의 소아시아 아타톨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파르테나인과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몇 가지 문제를 해결 지은 뒤 소아시아 서북쪽을 방문하였습니다. 124년에 세안으로 돌아와 배를 타고 아테네 갔고 마침내 125년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처럼 오랫동안 제국의 수도를 비운 것은 행정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발생했었고 파르테인들의 문제도 처리했으며 제국의 행정 전반을 시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순방 여행에는 한편으로 또 다른 동기가 작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산물과 사람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계 문필가 트레톨리아누스는 그를 흥미로운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탐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호기심은 예민한 지성과 불안한 정신이 산물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합하여 그로 하여금 통관이 그리스도로 항해하게 만들었습니다. 123년째 스페인을 떠난 뒤 다시는 서방 국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드란드스는 이내 자신의 제2기관을 새로운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123년에 그는 하드란드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위대한 선임자의 기억을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화해 황금시대라고 명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루간 평안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평화의 시행이었으며 아우구스투스가 남긴 것을 모방해 공식적인 공훈을 남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전엄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로마에 또 3년을 보내고 나서 128년 다시 순방을 떠났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방문한 이후 아테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로 건너가 멀리 동쪽으로 시리아와 아르베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낭리강을 탐사하고 이어서 3번째로 아테네로 갔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132년에 로마로 돌아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34년 5월 분명히 로마에 있었으나 그 당시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또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천관이 아니라 지휘관이라서 팔레스타인에 갔습니다. 이것이 하드리아누스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황제의 여행을 살펴보면 또 다른 어떤 일에서보다는 그 인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행 중에 가장 큰 기념할 만한 몇 가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북부 브리타니아에서 그는 완전드온 타인으로부터 바오니스 원솔웨이에 이르기까지 하드리아누스 성벽으로 한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알제리에서 람바이스에서 그가 향한 엄격한 부대 시설과 혹독한 훈련 국교정은 128년에 그가 병사들에게 한 연설을 담고 있는 장문이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황제가 베푼 지혜는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아테네인들의 이 요청에 따라 그들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시 기초했으며 오시기 전에 페이시스 트라토스 가문의 참조들이 시작했던 올림포스 신 제우스의 대신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근거지로 하여 그리스인들의 동맹인 팔헬레니오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동맹은 모든 그리스 도시들에게 동등한 대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로마 제하 그리스 역사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델보이 신전 소아시아 서북부 블루에서 하드리아누스는 110년경에 출생한 안토니우스란 소년을 만났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에게 멜로디와 그를 결동문을 삼았다고 합니다. 130년에 그들이 나일강을 따라 함께 여행한 중에 그 소년이 이는 강가에 들어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비탄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널리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의도적으로 신성한 재물의 일환으로 자신을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3세기 진지한 사가 디오카시우스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의 그 손이 정교적인 성격과 관계를 맺는지는 전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 애정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160년까지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이아 해변 절정에서 죽을 때 하드리아누스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한편에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황제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전엄한 자로 칭호를 받았지만 죽을 때는 그렇게 애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매우 의문이 갑니다. 이상 로마 황제 전엄한 자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엄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만 하드리아누스도 황제도 전엄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